지금부터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부 순서로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층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2부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김종란입니다. 공청회 1부와 마찬가지로 2부 기술 분야별 투자 방향 발표 및 토론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안내드렸던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주요 질문을 선정하셔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는 영상 시청은 가능하시지만 질문을 올리실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드렸던 초청장 하단에 버튼을 눌러주셔서 온라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게시판이 운영이 될 예정이오니 추후에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3월 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생명의료 전문 연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료 전문위원장 최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소위원장 손영호 반석 LTC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생명의료 전문위원 민준홍 중앙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명의료 전문위원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투자 방향 및 기준 발표에 앞서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최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게 된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 최선입니다. 먼저 재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오늘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어 국민들과 연구자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근에 온라인 포럼이 오늘처럼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요즘만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는 분야이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안내를 드렸지만 이번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소관 기술 분야 공청회는 생명보건의료 분야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안안에 대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질의를 받게 되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게시판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소관 기술 분야인 생명보건의료 분야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3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명보건의료 분야 23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최선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생명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에 있어서 데이터와 AI 기반 바이오 경제 시대의 토래로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팬데믹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R&D를 통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산업 혁신에 있어서 바이오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융합 연구를 확대하며 디지털 기술 연계 등 바이오 헬스 분야의 연구 혁신과 산업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바이오 헬스 연구 혁신과 신약, 의료기기, 첨단 재생 의료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과 유망 공백 분야의 발굴 및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감염병 위기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굴할 것입니다.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R&D 기반 강화 및 핵심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감염병, 만성, 난치성 질환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으로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현황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병 관련 R&D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있어서는 최근 대형 제약사 및 벤처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 R&D 투자의 활성화 및 산업 성장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정부 투자가 신약 개발 및 기술 수출 증가, 또한 K 진단키트 수출 등 국내 민간 기업의 역량 확충과 민간 투자의 활성화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또 혁신 의료기기, 첨단 재생 의료 등 바이오 헬스 전 분야에 걸쳐 기반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플랫폼을 확보하고 대응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 등 감염병 투자 고도화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2022년도 정부 R&D 투자는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며 백신 관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및 생산 공급을 위한 독자 역량 확보와 함께 치료제, 방역기술, 공공보건 차원의 임상연구, 의료안전기술 등 투자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투자 방향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 주기 연구 지원과 산업화 기반의 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공급과 인력 양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지원하고 민간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과 임상 실증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미래 기초 융합 원천 기술 확보에 있어 바이오 헬스 분야 차세대 유망 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형 기초 연구와 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천 기반 연구에 있어서는 생명 현상에 대한 근원적 연구와 함께 줄기세포, 뇌 연구 등 고난이도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 융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합성 생물학 및 mRNA 백신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파괴적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에 있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의약품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유망 파이프라인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세스 효율화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기기 분야는 혁신형 의료기기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과 실증 및 의료기기 소재, 부품 핵심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첨단 재생의료 분야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재생의료 분야의 원천 기술부터 임상 실용화까지 전 주기 R&D 지원 및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망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과 연구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는 개인 유전체 의료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제 등 유망 헬스케어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것입니다. 임상보건 분야는 감염병,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국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공익적 임상 중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반 조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촉진과 기술 규제 정합성 확보 지원 및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산업혁신 규제과학 분야는 산학, 연병 협력에 기반한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인증 평가 기술, 디지털 연계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정립 등 규제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계할 의사과학자, 정밀의료,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인재 등의 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명자원 정보 인프라 분야는 범부처적 자원 정보의 수집 체계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 또 데이터 개방 연계를 통한 활용,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화 방향입니다. 바이오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AI 기술 접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분야별 바이오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 보안, 통합 분석 기술과 플랫폼 연계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 기반 연구 산업 혁신 부분은 바이오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과 플랫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AI 기술 접목을 통한 바이오 헬스 산업을 고도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의 개방성, 활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요 데이터 미구축 영역에 있어서는 데이터 확보와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데이터 접목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산업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등 바이오 분야의 생성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데이터 표준화, 또 보안 및 통합 분석 기술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 R&D에 체계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NA 백신 등 핵심 플랫폼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을 위한 지원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백신 플랫폼 기술 및 의료기기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명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23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손용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수산업의 첨단 스마트화 및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농산 분야 데이터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스마트 농수산 혁신 성과 창출 촉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 목표는 혁신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디지털 기술 및 타 분야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 및 융합형 신산업을 확산 보급하고자 합니다. 농수산업의 전 분야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화, 첨단 산업화를 통해 신산업 혁신성장 모델을 정립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농수산업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첨단 기술 융합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및 부품 장비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는 스마트 농수산 산업 확산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정책 목표는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기후변화, 글로벌 식량 위기, 동식물 감염병 등 대응을 위한 안정적 농수산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농업 구조 전환을 통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추진하는 탄소 중립 이행과 매년 반복되고 해외 유입 우려가 큰 동물 감염병 및 식물 병해충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전주기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감염병 공동 대응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R&D 투자는 증가 추세이며 민간 주도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융복합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타 분야 신기술의 적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관련 현황으로는 국내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등 시설 농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스마트 농수산업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한 실행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사점은 부처 협업 확대를 통한 첨단 융복합 연구 활성화, 타 분야 기술 적용 성공 사례 발굴, 보급 등 사업화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 강화입니다. 두 번째,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후방 산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민간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참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관련 현황으로는 농수산 분야 관련 기업이 영세하여 기술 혁신을 위한 민간 투자가 미흡하고 정부 R&D 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사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농수산 분야 R&D 투자 기획 등의 기업 참여 및 산업 수요 반영입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 환경 개선 등으로 관련 현황으로는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저탄소 구조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농수산 분야 탄소 저감 대응 시급입니다. 시사점은 농수산 부분별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노력과 국민 먹거리 안전 고도화 필요입니다. 다음은 23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 R&D 가치사슬 전반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 활성을 촉진하겠습니다. 민간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융복합 기술 지원 확대와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수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은 첨단 기술의 실증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투자 방향 첫 번째는 ICT 융복합 확대입니다. 스마트 농수산업 핵심 기술 확보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부처 융복합 기반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연구 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IC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사업 추진 및 농수산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신규 우수성과 선도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며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범용 기술 개선 및 차세대 기반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 방향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농수산 생명 소재 고부가 가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소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 분석, DB 구축 등 빅데이터 축적, 관리,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기초 원천 기술 개발 등 미래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투자 방향 세 번째는 생산, 소비 환경 개선입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정성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 발생 중인 동식물 감염병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동 전염병 등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등의 투자를 확대하며 작물 재배, 수산자원 양식 및 가축 사육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증대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수산업 전 주기에 걸쳐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친환경 생태계 구축 등 국민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 재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변화 대응 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작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방향 네 번째는 식량 안보 강화입니다. 디지털 육종 전환 기술에 기반한 생산 기술 확보와 혁신 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품종 개발, 국산화, 재배 사양 기술, 고부가 농생명 소재 개발 등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간편식 소비 증가 등 식품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혁신 식품 개발을 위한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방향 다섯 번째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농수산업 거점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창업보육센터 육성, 시설 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 실증 등 스마트 농수산 신산업 분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농식품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창업, 성장, 이러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및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 기업 주도 융복합 R&D를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 농수산, 신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기반 산학 인력 연계 활용 등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융복합 사업화 성공 모델 확산, 그리고 신기술 발굴 적용 및 현장 연계 활용 지원 강화와 부처 간 협업 및 민관 R&D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한 산업적 수요를 반영하겠습니다. 융복합 R&D 확산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농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공 사례 발굴 보급하고 두 번째는 타 분야 융복합 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혁신적,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해야겠습니다. 민간 기술 상용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성과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두 번째, 민간 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민간 협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융복합 R&D 부처, 지자체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적 수요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명보건의료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방향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현재 생중계를 보고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올려주신 질의 내용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필요시 과기정통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질문 내용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나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이신 민준홍 위원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준홍입니다. 아까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 1,700여 원에서 2022년 5천억 원으로 감염병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국내 기업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반 기술을 국산화하고 생산 기반 확충을 시도하였고 그거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합성 항원, 그다음에 핵산 백신, 그다음에 백신의 전달체 등 주요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와 진단 키트, 인공호흡기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은요, 첨단 전략 기술 육성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육성하는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에 첨단 바이오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민준홍 의원님께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아까 발표한 발표 자료의 2023년 투자 방향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 바이오 산업 전 분야의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합성 생물학 분야 등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신약 개발에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그다음에 융복합을 통해서 바이오 기술 혁신과 함께 의사과학자, 바이오 IT 등 융복합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스마트 농수산업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화가 추진 중이나 국내의 경우 민간 참여나 투자 규모는 영세한 실정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농수산업 현장을 확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 올려주셨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강석구 위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농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장 확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확보에서부터 이 스마트 기술을 테스트베드까지 전체 실증하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부는 민간의 활용이 가능할 만큼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사업화나 기술 이전 등 민간의 기술 상용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점진적으로 스마트 농수산업의 현장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로 기반적인 부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 구성을 활성화하고요. 공공수요 연계 그리고 기술 매칭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으네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후변화, 글로벌 식량 위기, 또 동식물 감염병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 체계의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 하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네. 답변도 우리
강석구 위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협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모멘텀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래서 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 이변 그리고 재해 재난 시에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저탄소 농수산업 구조로서의 변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 기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요. 첨단 융복합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으로서는 이게 다이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및 심층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게시판이 열려 있으니 추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3월 4일까지 개별 이메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명의료 전문위원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에 많은 연구자분들과 국민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료 전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무거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차후에 메일 등을 통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차후 2023년 투자 방향 확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심층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